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한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방사청이 유튜브 채널에 한국산 전투기 KF-21 Q&A 영상을 공개하면서 KF-21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KF-21의 향후 계획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까지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이야기들을 카이 수석 조종사가 현장의 목소리로 답변해줘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게 했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여러가지 질문들 뒤로 마지막으로 한 KF-21이 너무 완벽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진태범 수석 조종사는 KF-21은 다른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조종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기존의 FA-50 비행 경험을 한 조종사들은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을 뿐더러 지상에서 시뮬레이터 훈련만 가지고도 바로 KF-21을 비행할 수 있는 정도로 기종전환 훈련이 굉장히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뭐라고 표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KF-21이 너무 자랑스럽다. 엔지니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등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KF-21은 FA-50과 운용 호환성과 기종 전환이 용이해 폴란드에서도 차기 전술 전투기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FA-50을 도입한 폴란드에선 KF-21의 인기도 폭발하며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는 등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도 KF-21의 확장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KF-21을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소식들을 듣고 중동의 한 국가가 다급히 KF-21을 찾고 있다고 해 다시 한번 국내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다름 아닌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최근 우리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UAE는 한국 방산에 엄청난 관심을 쏟으며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신 돈을 지불하겠다며 자신들을 KF-21 공동개발국으로 넣어달라고 지속적인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UAE는 인니가 미납하고 있는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해온 겁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안보실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직접 우리 측에 협력을 요청한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타와준 경제위는 서한을 통해 KF-21 사업 협력을 직접적으로 꼭 집어 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UAE가 이번 서한에서 KF-21에 대한 인리 투자분을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KF-21 개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UAE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리는 KF-21 공동개발로 지난 2월까지 1조 2,7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했지만 2,800억 원 정도의 금액만 납부해 약 9,900억 원 이상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앞서 한국은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미납된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해도 된다고 제안하는 등 인리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지만 이에 대해서도 인리는 묵묵부답으로 분담금 완납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일머니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차일피일 분담금 납부를 미루기만 한 인리를 완전히 손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UAE의 경우 과거 미국의 F-35 구매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이력을 갖고 있어 KF-21 참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은 F-35 전투기 50대를 판매하기로 UAE와 합의했지만 이듬해 UAE는 F-35를 비롯해 3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선 UAE와 관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35를 이스라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UAE에 팔 수는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KF-21 블록3의 잠재적 도입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UAE가 5세대급에 육박하는 KF-21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리와 UAE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우리 측의 UAE가 KF-21과 관련해 협력 의사를 전해온 만큼 세 국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만큼 UAE의 이번 협력 제안에 따라 KF-21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우리 정부의 UAE 국빈 방문 당시 UAE는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1980년 수교를 맺은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얼마나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챙겨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중국 훈련기를 구매했던 UAE는 크게 후회 중인데 이번에는 기필코 성능이 검증된 KF-21을 손에 넣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한 차례 있었던 훈련기 사업에서 FA-50을 택하지 않은 UAE는 폴란드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FA-50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아쉬워했었습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UAE가 KF-21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건 한국과 오랫동안 원전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건 물론 천무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엔 UAE군이 한국에 파견돼 강원도에서 합동훈련을 벌일 정도로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수송기 분야에서도 UAE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면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UAE가 차세대 수송기 사업에 뛰어들 때부터 KF-21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UAE의 상황을 보면 KF-21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개발하려고 했던 수호이-57 전투기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UAE가 난항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수호이-57을 2028년에 내수용으로 75대까지만 제작한다고 공표한 상태로 러시아가 뒤늦게 수출을 하려 해도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최소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UAE를 비롯해 중동 국가에 첨단 전투기를 판매할 거라고 기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 더더욱 KF-21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란, 이집트, 이라크 등 UAE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라 UAE의 위기의식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UAE는 F-35에 버금가지만 가성비 높은 KF-21을 눈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리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니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한국을 비난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4일 인니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은 기술 이전의 인색, 인니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중국 J-20A 사레이더 채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깎아내리기 행보의 가장 대표적인 매체로 KF-21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졌는데 특히나 인니 정부의 입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나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사 레이더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에 들어갔는데요. 매체는 한국이 합의와 달리 A사 레이더 기술과 IRST 기술을 인니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니를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니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사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한국을 보란듯이 중국 카드를 꺼내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서 해당 매체는 중국 언론은 KF-21을 쓰레기 비행기라고 부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중국의 입을 빌려 KF-21을 쓰레기로 비유해 공분을 샀는데요. 또 조나 자카르타는 인니가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KF-21 대신 자칭 기술력 우위인 튀르키예의 5세대 TFX 공동 개발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한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에 갚아야 할 분담금을 장기 연체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잘못은 외면한 채 모든 걸 한국 탓으로 돌리며 한국 때리기에 열중하는 게 인니의 본 모습이자 숨겨온 속마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지 그동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인니가 이제는 언론 플레이까지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반면에 옆나라 일본도 중동 국가의 등장으로 인니와 같은 퇴출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해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2035년까지 합작 개발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 프로젝트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 의향을 나타내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국이 작년 12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영국과 이탈리아는 사우디 참여에 긍정적이지만 일본만 단호한 반대 의사를 표출해 3국 간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는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일본은 경쟁자로 오일머니 사우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자신들이 인니처럼 퇴출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단호히 반대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일본이 나오면 나왔지 사우디 참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 프로젝트도 인니가 여론을 선동해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회방꾼에 불과하며 손해를 보는 건 인니뿐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도 냉정하고 단호한 결단을 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